반갑습니다. 부동산 나침반TV 박수기입니다. 요즘 신탁 물건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매나 임대차인 경우에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담보 신탁 물건 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담보 신탁 물건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신탁이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의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서 그 수익을 올려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게 신탁의 의미입니다.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고요. 그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 물건에 대해서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를 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누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신탁 법인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거는 뭘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신탁에 관한 법률 관계를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신탁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종류가 참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첫째, 부동산 관리 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관리 신탁이 있고, 그리고 처분 신탁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신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는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개발 신탁에 대한 설명과 의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기타 업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 대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기타 업무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 왜 부동산을 담보 신탁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요. 첫째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 조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담보대출 받는 거죠. 그죠?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뭐죠? 압류, 가압류, 공사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 행사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담보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해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을 해 보면은요,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등기 원인에는 신탁이라고 나옵니다. 신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가시면은 신탁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신탁원부의 번호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저당 설정 금액과 그리고 신탁에 어떤 신탁인지 신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기부등본만 발급해서 신탁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매매나 임대차의 중개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 발급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신탁 원부를 발급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등기소에서. 자, 신탁 원부를 발급을 해보면은요,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내용과 그리고
신탁회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과 특이사항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간 보수 수익자 등과 같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 건저당 설정 금액과 그리고 채무자 관계가 여기 신탁 원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신탁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만 발급해서 안 되겠죠? 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를 꼭 발급 받으셔서 어떤 종류의 신탁인지, 그리고 건저당 설정은 얼마 대가 있고 신탁 종류와 더불어서 내용을 꼭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탁 부동산 물건을 계약을 할 때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나요?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신탁회사하고요.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신탁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하거나 중개를 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보를 발급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서 계약을 풀어나가면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1군 시행사에서 분양하는 1군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러 가서 내가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편한 아이파크 이런 대기업의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서 분양계약서 작성해 맨 밑에 보시면은요, 도장이 몇 군데 찍히느냐 하면은요, 첫째 매도인, 분양하는 회사 도장, 그리고 두 번째 분양받는 사람의 매수인의 도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회사의 도장도 찍힙니다. 시공회사. 그리고 네 번째는 신탁회사의 도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 그러면은 신탁 부동산 물건을 계약할 때 누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답이 나왔죠,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판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판례가 있는데요. 2009년도 12월 달이면 10년이 됐는데요. 10년 전에 판결이 어떻게 나뉘냐 하면은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실 책임과 손해액 중에서 70%의 배상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70%의 배상이라는 거는요, 중개보수의 70% 아닙니다.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70%와 그리고 재판 비용의 5분의 1을 부담해라 라는 판결이 2009년도 12월 달에 났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려서 이 배상 책임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가나 시민이나 측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상 판결이 판례에 2009년도인데도 불구하고 70%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부동산 담보 신탁 물건을 계약을 할 때는 누구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또 남은 시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부동산 나침반 TV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